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 열풍이 최근에는 오피스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공사로 인한 민원은 물론이고 도심 주차난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도로변. 목 좋은 곳마다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입니다. 견본주택에는 분양을 알리는 요란한 현수막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제가 하시게 되면 원룸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뭐 은행에 넣어봤자 뭐 금리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까? 올해 제주 지역 오피스텔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27만 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1년 새 25%나 치솟아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최근에는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22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피스텔 임차자들이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최근까지 이제 공급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어떤 공실률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고. 올 들어 제주 시내에 오피스텔 공사 중이거나 들어설 예정인 곳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48곳. 도심 곳곳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먼지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1,800여 건으로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이 낮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편법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뜩이나 심각한 도심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 전쟁, 주차 전쟁. 세울 데 없어가지고 이 근처에서 뱅뱅뱅뱅 돌다 그네 막 어디 먼지강 세우고. 부동산 열풍을 타고 도심 오피스텔이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예년 같으면 송년 분위기로 들떠 있을 시기지만 올해는 송년 특수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탓입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흑돼지고기 전문 음식점. 가게 안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단체 손님들이 준 데다 한 사람당 3만 원 아래로 주문을 하다 보니 매출이 30%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맘때면 하루에 서너 건이 들어와야 할 연말 송년회 예약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음식 단가가 높아 식사와 함께 술까지 마실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3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연말이라서 단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예약률도 많이 저조해지고 사실 연말 분위기가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재래시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연말이 되면 감사 인사 목적의 선물 주문이 늘었지만 올해는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매출액이 3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줄다 보니까 선물 가격 대비 이런 과일값 조금 많이 나가기도 하고 고급 과일은 거의 매출이 없는 편이에요. 지금 제일 싼 귤만 나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가 98.7을 기록하며 3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교양과 오락비를 비롯해 외식비 등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과 경기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재검토를 위한 도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경제성 분석 결과만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며 제2공항 예비 타당성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민행동은 지난해 발표된 사전 타당성의 경제성은 10.58이지만 제2공항 예비 타당성 결과는 1.23으로 10배나 낮아졌다며 사전 타당성 조사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와 함께 1월 사업 발주를 밝힌 것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국회의 예산 통과 부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내년 제주도 예산안 가운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라고 제주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19%로 전국 평균 25%를 밑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원희룡 도정의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카지노 업체 종사자의 연수와 업체 홍보물 제작, 마케팅 등 조례에도 근거 없는 카지노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사는 온도와 습도 조절이 작황을 좌우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동안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를 떠나기가 어려운데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멀리서도 비닐하우스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도입됐습니다. 대전 MBC 서주석 기자입니다. 부여의 토마토 재배 농가. 병해충을 막기 위해 25도 안팎의 온도를 유지하고 제때 환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떠나기 어려웠지만 스마트팜을 도입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멀리 여행을 가서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환풍기를 가동하고 그때그때 날씨에 따라 보온 커튼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떨어져 있어도 바로바로 내 온실의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제어를 거기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팜은 또 작물이 자라는 데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줘 토마토 농가의 경우 도입하기 전보다 생산량은 40% 늘었고 노동력과 연료비는 각각 50%와 35% 줄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3년부터 딸기와 파프리카, 국화, 느타리버섯은 물론 축산에도 스마트팜을 적용해 비슷한 성과를 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은 유리온실이 많은 외국과 달리 비닐하우스가 많고 또 소규모인 국내 상황에 맞게 고안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스마트팜으로 이름 져졌습니다. 비닐하우스 5동을 기준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드는 초기 시설비를 줄이는 게 스마트팜의 과제입니다. 스마트팜에 도입되는 그런 기기들의 국산화도 필요하고요. 표준화 부분도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이 고령화와 기후변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도전을 받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 양식 어류에게 곤충 분말을 사료로 먹였더니 체중이 늘어나며 상품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곤충 사육 농가의 새로운 판로가 열리면서 곤충 시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입니다. 곤충은 최근 식용과 약용 산업용으로 활용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사육 농가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조리원, 환자식,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어하는 애들,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아직까지는 소비처가. 이런 가운데 곤충을 이용한 양식 어류용 사료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넙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사료에는 갈색 거저리 애벌레인 고소의 가루 10%가 첨가돼 있습니다. 이렇게 곤충 사료를 먹인 결과 일반 사료만 먹인 것보다 체중이 14.8% 증가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새우 양식장에서는 곤충 가루를 5% 섞어 먹였습니다. 체중은 34% 늘었고 면역력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품성이 좋아지고 한 달 정도 조기 출하할 수 있는 데다 수입 어분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어서 장래 경제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곤충 대량 사육 시스템이 농가에 더욱 보급이 되어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실용화가 진척되면서 국내 곤충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진 모습인데요. 낮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공기가 매우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땐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은 12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오늘까지는 포근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부 지역은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까요.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에는 뿌연 방무가 깔려 있는 곳이 많은 만큼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 예년 이맘때보다 4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중부 지역 공항으로는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내부 30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거실 소파 옆에서 피워놓은 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가금 산물의 반입이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강원도 철원군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진됨에 따라 가금 산물의 반입 금지 지역에 강원도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다른 지방에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은 지난 19일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카지노에 출입한 내 외국인에 대한 기록이 전자장부로 관리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안에는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국인 출입 시 사전 허가제 도입과 입장객에 대한 개인별 신분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쓸 출국 납부금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제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외 관광객이 낸 출국 납부금은 1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으로 구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은 2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 늘었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가 증가했지만 관리 체계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간 위탁 사무는 지난 2014년 58개에서 올해는 112개로 2년 사이 갑절가량 증가했고 민간 위탁 예산도 2,100억 원으로 3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들 위탁 기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시한 비율은 절반에 그쳐 행정이 민간 위탁 사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제주 지역의 한방, 한의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의료기관은 1000여 곳으로 10년 전보다 24% 늘었고 이 가운데 한방, 한의원은 161곳으로 64%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구 10,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16.6곳으로 9개 도 가운데 전북과 전남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제주시는 내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도로와 묘지,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30만 필지를 대상으로 건축과 개발 행위 허가, 지목 변경 등 인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합니다. 제주시는 토지 특성 조사가 끝나면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해 5월 말 공시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